의무였고요. 이제 내려갑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 사용 의무, 유사명칭 사용 금지 의무가 있는데 거기 명칭 사용 의무의 동그라미 1번이에요. 이게 18조 1항 조문인데 개업공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는 진하게 써 있어요. 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인인증서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상호를 정할 때는요. 둘 중에 한 가지 문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공사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 자,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5개 광고물에는 등록증상의 개업공사의 성명을 표기하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고 분사무소는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합니다. 자, 그래서 명칭 사용과 줄기가 이건데 상호를 정할 때는요. 공인인증서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 중개인 있죠. 중개인은 공사액증이 없죠. 그러니까 중개인은 공인인증서 사무소란 문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만 써야 되겠네요. 그죠? 중개는 부동산 중개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이나 공인인증서인 개공은 공인인증서 사무소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꼭 쓰게 돼 있죠. 그리고 5개 광고물을 설치합니다. 그럼 5개 광고물은 반드시 뭘로 이해되느냐 하면 이건 간판으로 이해돼요. 간판. 그래서 있잖아요. 이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표시 광고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5개 광고물은 간판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원래 5개 광고물에는요. 간판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전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법이 얘기한 5개 광고물은 간판이다. 그래서 5개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설치할 의무는 없는데 만약에 5개 광고물을 설치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개업공사의 성명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5개 광고물은요. 벽면 이용 간판이 있죠. 벽면 이용 간판은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있고 돌출 간판이 있고 옥상 간판이 있는데 주간판 정도 했으면 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간판을 설치했을 때는 성명을 쓰라고 그랬어요. 이게 간판 실명제예요. 이게 이때 성명의 사이즈는요.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개사무소 간판을 보면요. 쬐끄맣게 대표 이름하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때요.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을 쓰는 거예요. 그럼 주된 사무소란 대표자 성명을 쓰는 거고 분사무소 간판이었잖아요. 책임자 성명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명칭 사용 의무 이게 이제 줄거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개업공사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는 반드시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라고 낸 거예요. OX, X. 사무소 명칭에 성명 쓰라는 얘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이렇게 낸 거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에는 둘 중에 한 가지 문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5개 광고물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5개 광고물에 성명을 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연습을 하는데 5개 광고물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성명이 나와야 돼요. 성명만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키워드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럼 적법 명칭 여부를 잠깐만 연습하고 갑니다. 자, 호박 공인인증서 사무소로 정했어요.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적법하고 대박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정했습니다. 역시 적법하죠. 다음에 이제 한민우 공인인증서 사무소로 정했습니다.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적법하고 김성래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정했습니다.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적법하죠. 물론 무등록업자가 되겠죠. 그러면 실명을 쓰던 이렇게 상호를 쓰던 관계없다. 그래서 이렇게 공인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한민호 공인인증서라고 했거든요. 이거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부적법. 공인인증서 사무소까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호박부동산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부적법하죠. 부동산 중개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호를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꼭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명칭, 사칭 금지 의무가 나오는데 그러면 개업공사가 아닌 자예요? 아닌 자의 밑줄 쫙. 개공이 아닌 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을 쓰면 이걸 저는 명칭, 사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첫 주에 자격사칭을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인증서 유사명칭 쓰면 안 되죠. 쓰게 되면요. 이게 자격사칭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명칭사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공이 아닌 자가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을 썼다.
그러면 자격을 사칭하든 명칭을 사칭하든 처벌은 둘 다 똑같아요. 1-1. 1년 이하 이적 또는 1,000만 원이 벌금이에요. 그래서 아닌 자가 나오면요. 1-1로 기억합니다. 그럼 개공이 명칭을 위반했어요.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공은 백과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앞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가 백과라고 부르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500과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백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로 처벌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내려갑니다. 등록관청은 위반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관청의 밑줄, 철거를 명할 수 있다. 밑줄 쫙. 그러면요, 위반사무소의 간판이 나왔습니다. 그럼 철거를 명할 수 있는 자가 누구다?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 철거 명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키워드가 등록관청에 반드시 떠야 돼요. 이걸 시도사로 바꿔놓으면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고, 만약에 이걸 불이행했잖아요. 그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이름도 바꿔낸 적이 있는데, 법 이름 바꿔내는 것은 진짜 치사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할 수 있다. 그런 시에는. 그러니까 대신 등록관청이 간판을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용을 개공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집행이에요. 그래서 등록관청이 철거명령 불응 그 간판에 대해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명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도 게시와 명칭을 물어봤죠. 예, 넘어갑니다.